계약은 둘이서 하는 거니까 편하고, 물건은 이제 제3자하고 관계되니까 뭐 등기해야 되잖아요. 계약은 둘이서 그만 구두로 하면 되니까 구두. 계약은 구두 계약이 원칙입니다. 구두 계약이 원칙. 둘이 이제 구두 계약했는데 안 지키니까 증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잖아요. 표준 양식이. 자, 그러면 계약 갑니다. 계약은, 자,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팔게라고 청약을 하고, 청약은 계약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답을 해주면 성락이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가 계약입니다. 합치, 합의. 이걸 뭐 약정이라고도 하고, 약정. 이게 계약입니다. 청약과 성락의 합치.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하면 권리가 무슨 계약이 발생하느냐?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 계약. 물건이 발생하면 물건 계약. 가족권이 발생하면 가족법상의 계약. 뭐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이제 채권은 계약이란 말을 쓰고 물건은 합의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물건적 합의라 그러죠. 이게 독일에서 온 거예요, 이건 이제. 독일은 계약과 합의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 계약 같은 말이에요. 자, 1번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양가로 1, 넓은 의미의 계약은 뭐 물건이 발생한 물건 계약, 준물건 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냥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 말합니다. 보통 계약은 채권 계약을 말해요. 자, 그 파란 색깔 2번에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뭐 계약은 스스로 자유롭게 체결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 자, 동그라미 2번은 좀 기억하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 니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디귿 내용 결정의 자유. 1억에 팔 거냐 9천에 팔 거냐 내용 결정의 자유. 리얼의 계약 방식의 자유. 그러니까 구두 계약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을 자유롭게 원칙만 내버려 두니까 경제적 강자하고 경제적 약자 사이에 계약할 때는 강자한테는 유리하고 약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 자꾸 체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강자한테는 좀 안 좋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가. 그게 대표적인 애가 이제 3번에 보통거래약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약관이야. 약관. 우리 약관은 대개 약관은 누가 만들어요? 자, 경제적 강자가 만들잖아. 보험약관 같은 거 보세요. 보험약관을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만들죠. 우리 보험자들은 불리하단 말이야. 그 약관을 그래서 이제 약관규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약관을 규제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통거래약관입니다. 자, 약관의 의의 보죠. 동그라미 1번. 약관이란 이건 한 4, 5년에 한 문제씩 가끔 나와요.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 쉽게 해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여러 명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 내용 봅니까? 안 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법하지만 그냥 도장 찍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엄청나게 불리하단 말이야. 그게 보험거래 약관입니다. 자, 그렇게 계약. 그러면 이제 나는 보지도 안 했는데 이 약관에다가 왜 권리 의무를 주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계약 체결했다는 거죠. 그게 방가로 2번입니다. 약관의 구성력이 그거는 계약 체결했다는 거죠. 계약설. 자, 보통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자체가 약관은 법은 아닙니다.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에 아니라 규범은 아니야. 자, 줄거보세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의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계약설이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가로 2번에 1, 명시 설명 의무, 이건 기억하세요. 자, 보험회사는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약관 작성자, 즉 보험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 내용을 밝히고 이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안보험 같은 경우는 책임 개시일이 90일이잖아요. 그죠? 90일 지나야 보험을 준다. 이런 것은 중요 사항은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이제, 그죠? 확인 설명서를 설명하잖아. 자, 그래서 약관 내용을, 중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우리, 고객에게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 사항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장 가면, 자, 맨 위에 3번 중요합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그래서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을 적습니다. 특약을 하면 이 특약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특약. 뭐 3번의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사업자와 보험회사와 고객이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합의가 더 우선해요. 자, 양거로 3번에 약관 해석의 원칙, 이걸 가끔 답으로 낸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객관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주관적 해석이 아니고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객관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에 보험회사에게 가능한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입니다.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여러 가지 뜻의 해석이 가능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즉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다. 이거죠. 동그라미 1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자, 그게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은 좀 조심하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약관에서는 약관을 전부 무효가 되면 우리는 약관이 없는 자동차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약관은 일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약관에 무효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약관은 유효가 원칙이야. 즉 일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약관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가 원칙이고 불공정 약관은 무효입니다. 그 밑에 예제가 작년, 저작년 나온 것도 한번 보죠. 약관에서 틀린 것.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이 엄청 불리하죠? 무효입니다. 그런 무효로 한다. 2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약관 작성자 즉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3번 보통 거래 약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음 5번이네요. 보통 거래 약관 내용은 개개의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틀렸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2번에 이제 계약의 종류 연애고 갑시다. 자, 계약법은 채권 계약법을 줄임말이야. 이 중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세 가지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보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있는 게 전형계약이잖아. 전형계약. 현재 15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반대말이 이제 민법에 없는 걸 비전형계약 또는 이걸 민법에 있다 걸 유명, 이름이 있다 유명계약이고 이름이 없다 무명계약이고 이게 훨씬 많죠. 수천억 개 됩니다. 이 전형계약 15개밖에 없어요. 이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3개만 시험 범위입니다. 1번은 이제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 민법 이름 없는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입니다. 한번 나왔던 게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비전형계약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계약은 이름 없는 비전형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개 전형계약을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밑에 이 쌍무계약, 현무계약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양쪽 다, 쌍방 다, 양쪽 다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 그래. 한 개의 계약에 의해서 양쪽 다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매매계약 보죠. 이 건물 가지고 하면, 자, 건물을 1억에 사고 팔았다. 물건 가지고 따지면 갑이 소유권 이전 채무자죠. 매도인. 근데 돈으로 따지면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양쪽 다 채무가 있다. 이걸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양쪽 다. 쌍무계약 훨씬 많죠. 자, 그리고 한쪽만, 자, 갑만 의무가 있다. 편무자 한쪽만 의무가 있다. 편무계약. 근데 뭐 정여 같은 경우죠. 정여는 갑만 공짜로 넘길 의무가 있죠. 상대방은 의무가 없잖아요. 현무계약은 예외죠.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15종을 나눠보죠. 자, 쌍무가 이제 우리가 쌍무가 8이었죠. 8. 그 다음에 편무가 3. 그리고 계약에 따라 쌍무가 될 수도 있고 편무가 될 수 있는 게 4개였죠. 자, 8, 3, 4 이렇게 갑니다. 자, 1번 쌍무계약 갑니다. 계약 당사자 갑을 두 사람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자, 그 8개 되고 이제 1. 매매, 교환, 임대차 잘라주고 우리 시험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쌍무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고, 도, 조, 화, 여. 항상 이제 첫 시간이 어려워요. 계약부터 그렇고 물건도 외워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 보급, 조합, 화해, 여행. 여기 8개가 쌍무입니다. 우리 시험 보면 요거 3가지죠. 고도, 조화여. 자, 그 밑에 2번 편무는 한쪽만 의무자. 편무 한쪽만 의무자죠. 정여, 사용대차, 현상광고죠. 정사현. 밑에 2번 편무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 정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3개 잘라놓고. 자, 83. 다음 여기는 4가지입니다. 자, 둘이서 계약에 따라 쌍무로 계약할 수도 있고 편무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자, 어떻게 해보죠? 거기가 4개가 소위임종이죠. 소위임종 이렇게 되죠. 소위는 소비대차, 임치, 종신, 정기금. 자, 소위임종은, 자, 요거는 이제 유상일 때는 쌍무가 됩니다.
뭔가 주고받으면 유상, 쌍무. 반대로 무상일 때는, 공짜일 때는, 무상일 때는 현무가 됩니다. 소, 위, 임, 종은 유상일 때는 쌍무계약이고 무상일 때는 현무계약이 돼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쉽게 해서 유상소비대차, 유상위임, 유상임치, 유상종신정기금 그러면 쌍무고, 무상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 무상종신정기금은 현무가 됩니다. 자, 왜 그러면 구별을 이렇게 애워라 그러냐, 첫 시간에 머리 아프게. 자, 이 쌍무계약은 꼭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자, 쌍무계약은 대표적인 애가 이제 매매죠, 그죠? 매도인도 의무자, 매수인도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갑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을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한 개의 매매 계약으로 이쪽도 채무가 있고 이쪽 채무가 있으니까 서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행하라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걸 권리를 얘기하면 동시행 항변권이죠. 그리고 자, 갑의 잘못 없이 이 집이 날아갔다. 그러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문제됩니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질이야. 구별시리기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 문제된다. 현무는 이 두 가지가 발생 안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쌍무는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15개. 외우는 방법이,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조화여, 정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소위, 임종. 깨웠다가 치고 그 다음 유상 갑니다. 유상은 여기 쌍무에다가 한 개 더 못해면 돼. 유상은 9가지입니다. 자, 유상으로 가보죠. 여기서 현상 광고는 대표적인 애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현상 광고죠. 현상 광고 당첨되면 상 많이 받잖아요. 그죠? 현상 광고가 유상으로 갑니다. 현상 광고 유상으로 가고 나니까 무상은 2개밖에 없어요. 자, 무상은 2개입니다. 다음 2가지 정여 사용대차. 공짜로 주는 계약,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이죠. 정여 사용대차, 정사가 무상계약. 자, 1번 유상계약을 보죠. 유상계약은 쌍방이 다 재산상 출연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입니다. 갑도 재산을 주고 을도 재산을 주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기다 바로 2번 줄여서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자, 그러나 반대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기억해야 되죠. 현상광고는 현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입니다. 9개. 그러니까 쌍무 8개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이 됩니다. 교과서를 좀 바꿔서 잘 읽으세요. 쌍무계약 더하기 현상광고 9가지가 유상입니다. 자, 무상은 현상광고가 유상으로 갔으니까 무상은 2개밖에 없죠. 정여 사용대차 한쪽만 출연하는 거죠. 2번 내려와서 정여와 쌍무계약 사용대차 2가지만 100% 무상계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4가지죠? 4가지. 자, 소위 임종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소비대차는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이고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이죠. 자, 위임은 비용 받는 거죠. 비용. 심부름값을 받으면 유상, 비용 안 받으면 무상이죠. 임치는 물건 보관시키는 거, 보관료를 받으면 유상, 보관료 안 받으면 무상. 종신정기금은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만약에 원금을 지급했었다면 유상, 원금 지급을 공짜로 받으면 무상이죠.
삼성생명에 내가 종신전기금 들었다. 그러면 원금 냈으니까 유상, 내가 국가로부터 뭐 연금 받죠? 내가 안 냈다? 뭐 고령자, 뭐 기초연금 같은 건 무상이죠. 자, 구별 실익 갑니다. 그러면 유상과 무상의 구별은, 유상은 담보책임이다. 물건을 1억에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하자가 있으면 나쁜 놈이죠.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상은. 무상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3. 구별 실익은 유상 계약에는 매매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무상은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건 좀 기억해야 돼요. 쌍무와 편무의 구별은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유상, 무상 구별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유상, 무상은 공짜니까 하자 담보 책임 성립 안 합니다. 자, 4번에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 가죠. 낙성은 청약과 성낙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이라 그래요. 낙성. 근데 요물은 낙성만 가지고 안 되고 합의에다가 일정한 행위가 완료되어야 성립하는 게 요물입니다. 요물. 참 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 못해서 그래요. 요물. 자, 물건 인도나 기타 행위가 완료되어야 성립하는 게 요물 계약입니다. 아까 15개 중에서 1개. 현상 광고죠. 대표적인 애가. 현상 광고는 내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는 아직 성립 안 해요. 1등 당첨이 돼야 돼. 현상 광고. 자, 그럼 현당.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대물 변제도 물건으로 대신 변제가 완료되어야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이 딱 통장에 꽂혀야 성립합니다. 계약금 계약. 자, 이번에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 급부가 완료되어야 성립합니다. 그 2번을 현대계 이렇게 옵니다. 중간에 보증금 계약은 지우세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야. 보증금 계약은 낙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현대계. 현대는 요물스러운 계약입니다. 현대.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3번이 나왔잖아. 31, 25, 24. 특히 계약금으로 답을 많이 냈죠. 자, 3번의 구별 실익은, 자, 요물 계약이 계약 성립 시기가 더 늦죠. 그죠? 행위가 완료돼야 되니까. 계약 성립 시기가 다르다. 다음 5번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일시적 계약은 뭐 한 번만 이행하면 목적 달성되는 게 일시적 계약이에요. 대표적인 매매 교환이 대표적인 일시적 계약이죠. 매매 교환 정여 한 번만 주면 끝나죠. 이번에 계속적 계약은 급부 실현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돼야 되는 계약이죠. 빌려주는 것들, 소비대차, 소비물 빌려주는 계약. 보통 소비대차도 뭐 은행에 가면 1년, 10년 빌려주잖아.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 임대차는 차임 받고 빌려주는 계약. 고용계약은 10년, 뭐 1년 할 수도 있고 도급 등등입니다. 자, 양가로상 구별 실익은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을 소멸시킬 때 일시적 계약, 매매하고 교환은 소고표가 있는 계약 해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은 소고표가 없는 해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적으세요.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우리 시험범위 교환, 임대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 공통점이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네. 시험 많이 나왔던 보자. 쌍무계약. 쌍무.
쌍무계약, 유상계약. 쌍무는 100% 유상이니까 쌍무, 유상. 다음에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즉 같은 말 구두계약이죠. 공통점. 자, 그럼 반대말이, 쌍무의 반대말이 뭐가 아니죠? 쌍무 반대말 편무가 아니다. 유상의 반대말 무상이 아니다. 낙성의 반대말 요물이 아니다. 분료식의 반대말 요식이 아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일시적 계약이죠. 자, 일시적 계약이니까 계약을 해소시키는 계약의 해제가 됩니다. 소급적으로 해제. 매매나 교환해서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임대차는 요거는 이제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가 되죠. 임대차 해지 비소급. 자,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 임대차는 해지. 그렇게 돼요. 그 때문에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왔잖아요. 다음에 그 6번 예약하고 본계약입니다. 자, 예약은 가등기. 예약을 하면 가등기 합니다. 본계약하면 본등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예약은 가등기하고 묶이고 본계약은 본등기하고 묶이면 되게. 자, 우리 예약은 크리스마스 날 그죠? 미리 예약 아니면 밥 못 먹잖아. 본계약은 밥 먹는 거고. 여기서 가끔 나오는 게 예약은 이제 채권도 예약할 수 있고, 자, 물건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권도 예약할 수 있고, 가족권 예약이 바로 혼인 예약이잖아요. 그죠? 약혼이잖아요, 약혼. 약혼이 바로 혼인 예약이죠. 근데 본 계약은 조심해야 돼. 본 계약, 요거는 채권 계약이 하나입니다. 본 계약은 채권 계약의 하나입니다. 채권 계약의 하나입니다. 본 계약은 채권 계약이 하나. 자, 그리고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예약은, 자, 채권 예약, 물건 예약, 다 얘기하지만 예약이란 말이 나오면 100% 채권 계약이라 그래. 채권 계약. 맨 밑에 두 번째 줄. 예약은 나중에 본 계약을 해야 된 이행 문제를 남기게 되므로 이행해야 될 문제가 있으므로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언제나 예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뭡니까? 가등기 합니다. 가등기. 예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이죠. 채권 계약. 채무 부담 계약이죠. 채무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 자, 그렇게 되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서 최근 거 한번 보죠. 31회 거만 보겠습니다. 예제 1. 계약의 종류와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 그래서 15개 순서를 외워야 돼. 1.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조하여, 도급계약 정확하고. 2번 편무계약은 무상임치도 편무가 맞죠. 편무. 3번에 유상계약은 임대차 맞습니다. 4번 무상계약에 사용계약자 맞고요. 5번 낙성계약 현상광고 여기 틀렸네요.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죠. 현대계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은 현상광고 대물변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다음 2번은 답만 보죠. 2번 틀린 것. 그 3번 보세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요거잖아. 매매 교환임대차는 쌍유 낙불계약이야. 쌍유 낙불. 요물이 아닙니다. 다음 3번도 옳은 거 답만 보겠어요. 5번 임대차 계약도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돼. 한 문제로 꼭 나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이제. 자, 계약의 성립은 원칙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니까 청약과 성락이 합칩니다. 그게 1번 이제 계약 성립 합의. 합의는 객관적 합의와 주관적 합의가 있어야 돼. 자,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러면 집 1억, 여기 이제 객관적이죠. 객관적 내용이죠. 내용. 객관 내용적 합치. 또 갑과 을 당사자 사람이 합치해야죠. 주관적 합치, 인적 합치가 돼야 돼.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적 합치도 돼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합치. 시간적으로. 근데 갑남이 을 여에게 우리 혼인하자 청약했어요. 우리 갑이 사망하고 나서 그래 혼인하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시간적으로도. 네. 아니, 그 조금 들으실래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자, 시간적 합치 됩니다. 시간적 합치. 살아있을 때. 여기, 우리 교과서에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적 합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교과서 보세요. 자, 1번에 의에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청약과 성락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하고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요. 객관 앤더 주관. 그 양가로 1번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용이 합치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내용적 합치 그것만 기억하고요. 양가로 2번 내려와서 자, 주관적 합치는 자, 사람의 합치입니다. 사람의 합치.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 2번 불합이 옵니다. 불합이. 불합의는 결국 계약 불성립이죠. 갑과 을이.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갑이 내가 9천만 원에 사겠다. 이쪽은 뭐야? 1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9천에 사겠다. 이건 합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불합치죠? 불합치 그러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불합의.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자, 불합의는 자, 둘이서 이 불합의를 알고 있는 걸 의식적 불합의라고 해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적. 또는 한글로 쓰면 알고 있는 안불합의라 그러죠. 반대 모르고 있는 걸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 이거는 숨은 불합의라고 돼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약 성립 안 합니다. 불합의니까. 그게 양가로 2번 얘기예요. 당사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를 인식 알고 있는 걸 의식적 불합의. 한글로 쓰면 안불합의. 또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걸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라 그러는데 양가로 3번만 기억하세요. 알았든 몰랐든 계약 성립 안 한다는 거 안불합이든 숨은 불합이든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이 불성립하다는 것은 계약이 없다는 거야. 자, 계약이 없어요. 그리고 조심할 게 일단 계약이 성립을 해야 자, 애가 태어나야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거예요.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불성립이라면 이게 불성립이잖아. 불성립이라면 자, 유효, 무효, 취소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성립된 후에 따지는 거예요. 불성립하면 유효, 무효, 취소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뒤에 나오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취소가 허용될 여지는 없다. 가끔 나오니까요. 자,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우리 27회 문제입니다. 자, 예제 틀린 것. 자, 1번 청약과
청약과 성락에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정확하죠? 주관적 합치, 사람의 합치,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2번.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배우겠네. 다음 주가 아니라 참, 내일 개론이고, 목요일 날 민법입니다. 목요일 민법, 수요일 날 공시법. 민법을 연달아 많이 해야 돼. 자, 2번. 수요일 날 배우겠네. 성락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성락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음 주 배울 거고.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란 말 나왔죠. 불합의는 계약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불성립이죠. 계약이 불성립이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X죠. 불성립되면 유효, 무효 취소할 수는 없다. 성립을 해야 취소하는 거예요. 답이 4번. 불특정 다선에 대해서도 청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선에게 청약할 수 있다. 대표진회가 자동 판매기 설치야. 자판기 설치죠. 자, 5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내일 또 배우겠는데, 청약은 통지가, 그것도 청약이니까 도달주의야.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는 다 뭐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는 내일 모레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자, 내일은 개론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